서울의 거래량을 보시면요. 작년 10월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이제 560건 정도입니다. 그게 연초에 이 회복 에너지가 강하게 나왔죠. 사실 대출 규제 해제가 12월부터 나왔고요. 강력한 이 금융 완화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올라왔거든요. 거래량이 올라오고 피크를 찍었던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샀던 시즌이 이때죠. 5월, 6월, 7월, 8월 계속 올라오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에는 반짝 거래량이 살짝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급지 움직임은 거의 6월, 7월 이때 다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7월, 8월로 넘어가면서 중급지의 이 반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중급지 반등.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도권 단지들이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집계된 9월 거래량은 이제 2,800여 건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이것을 두고 이제 9월부터는 거래량이 감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막차가 9월 27일까지 행렬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 거래량은 큰 문제 없이 이 궤도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요. 문제는 이 10월부터는 이 에너지가 끊기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는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로 이 겨울이 끝날 것 같다. 23년이 종료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최소 6, 7천 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 한참 못 미치는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움직임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거래 상당 그 수요는 실제로는 실거주 수요지 투자 수요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투자 수요가 진입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일단 투자 수요가 들어오려면 실제 들어가는 실투자금이 낮아야 되고요. 혹은 전세가가 이제 높아서 실투자금이 줄어드는 모양새, 가격이 저렴한 상황, 혹은 규제가 풀려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투자 수요가 들어올 텐데 여전히 지금 규제가 남아있고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규제인 이 취득세 중과 이게 풀리지 않으면 투자 수요가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취득세 중과는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을 높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 5억이라고 가정할게요. 5억의 물건을 사면 사실 6억, 7억이 왔을 때 팔아도 수익이 크게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취득세 중과를 12% 때려 맞으면 여러 가지 금융비용을 합치게 되면 거의 이제 6억에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1억 내외 정도 오른 가격에 팔려고 우리가 투자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수요가 지금 진입하기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한정적이고 이들이 이번에 23년에 이렇게 5, 6, 7까지 쭉 상승 에너지가 나왔던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중요했던 이 금융 완화책,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죠. 특례보금자리론이 거의 30조 후반대, 거의 40조 육박하게 시장에 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 반등 에너지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주 원인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고, 또 12월부터 했던 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다시 허용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사할 때 갈아타기 할 때 필요한 돈이 많이 감소했어요. 많이 감소하면서 갈아타기가 이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0월부터 이 1월까지 쭉 이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30% 40%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급락된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단기 급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의 힘을 빌려서 수요자들이 과감하게 좀 들어왔던 반등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이어지기가 지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미 첫 번째, 이 급락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전고점에 근접한 상황이고, 두 번째 힘이었던 이 금융도 금융 완화책을 180도 바꿔서 규제책으로 지금 바꾸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앞전처럼 23년의 그 상반기, 중반기처럼 수요층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장의 상황 또 지켜보면은
현재 매물 시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시장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물량이 75,000개 정도가 됩니다. 75,000개.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자, 22년 10월에 하락이 나왔던 그 시점, 그 시점으로 가다 보면은, 자, 그때 한창 높을 때 22년 상반기에 그 시장에 나와 있던 물량 자체가 6만여 건이 조금 넘는 수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수치는 그때보다도 높습니다. 급락이 나오기 전보다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과 다른 점은 뭘까요? 일단 호가가 높은 상태로 물량이 많은 거예요. 자, 이때는 서로 호가 경쟁을 하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호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매물이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세 물량을 봐야겠는데요. 전세 물량은 지금 현재 3만 1천여 건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한 2만 9천여 건 정도가 됐었는데 소폭 늘어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우리가 똑같이 이제 21년 전세가 피크인 시기, 이때 물량과 거의 비등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량이 정말 많았다가 쭉 떨어져 왔거든요. 지금 역전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역전세 대출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한시적이지만 1년 동안 역전세 대출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내 물건을 싸게 전세가를 세팅한다던가 아니면은 급매로 물건을 팔려고 매도 물량으로 돌리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전세 물량이 줄어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 전세 물량이 줄어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 물량이 지금 전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정상적인 것보다 매매 물량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서 가장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 물량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이전에 우리가 22년에 급락을 겪었잖아요. 급락 후에 이 전고 혹은 이 전고보다 높은 금액대에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반등의 에너지를 가지고 높은 가격에 차익 실현을 원하는 매물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시장에. 물건이 많습니다. 이게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은 호가 높여서 내놓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 물건을 내놓을 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수요자들이 지금 진입한다고 했어요. 이 거래가 모두 실제 수요자들이 진입한 이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실수요자들이 살려면 높아진 이 호가를 받아들이고 살려면 어때야 되죠? 안에 임차가 껴져 있으면 안 돼요. 전세가 껴져 있거나 월세가 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종료하는 시점, 종료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그냥 빈집으로 두거나 아니면 몇 개월 전, 2개월도 아니고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입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넣습니다. 몇 개월 뒤 입주 협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전월세로 놓는 게 아니라 이쪽에 내놓는 거죠. 매매로 내놓는 물량이 많아서 지금 역대급으로 최근 몇 년간의 그 물량치에서 최고의 그 물건 개수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시 거래가 물량은 높아졌는데 거래 수준은 비슷하죠.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는 편이죠. 물량에 비해서 거래 체결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적체가 생기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75,000개라는 아주 경이로운 수치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급한 게 없어요. 급한 게 없습니다. 왜? 역전세 대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깎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점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6개월 뒤 입주 가능으로 물량을 내놨는데 이게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당일까지 오면 어떻게 하죠? 이게 안 팔리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한 2개월, 3개월 임박하면 이 계약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 월세를 함께 내놓는 케이스가 증가를 하는 그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 뭐 8만 개, 9만 개 갈 수 없어요. 이제는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7만 5천 개가 이제 감소하는 국면, 변곡점이고 이 전세 물량이 다시 늘어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되지 않아 적체되고 이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에 전세 월세 함께 내놓아서 이제 먼저 체결되는 쪽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한 달간의 그 거래 물량의 움직임을 보면 이 매매 물량도 증가했지만 전세 물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도 지금 다시 소폭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전세, 월세 물량이 거래,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모두 다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다 올려놓는 수요자들이 소폭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거래가 체결이 되면은 이 물량 자체는 앞으로 감소세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변곡점,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변곡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더군다나 거래가 안 된 상태로 시간이 지속되게 되면 결국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이제 시장 수요자들이 내가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이 바뀌고 하락 국면, 조정 국면이 오게 되면은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매매 물량은 피크를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 개수가 줄어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 매매 체결이 앞으로 쉽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급지가 이미 반등을 웬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이 아니에요. 지금 거래하시는 분은 전고점에 근접한 금액이나 전고점을 돌파하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상급지는 반등을 했는데 지금 하급지, 내가 지금 중급지, 하급지를 팔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갈아타기 하려면. 근데 지금 중급지의 웬만한 지역은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반등에 성공한 지역들이 많지만 중급지의 일부 지역과 하급지는 아직 회복이 강하게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기 하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작년 하반기랑 올해 1월, 2월까지만 해도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 5억이었다 치면 지금은 7억, 8억으로 금액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갈아타기의 비용 자체가 증가했다. 그리고 매매 금액만 오릅니까? 거기에 따른 취득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중요한 거는 결국 중급지, 하급지가 갭 메우기를 해서 회복이 나와야 전고점 돌파로 에너지가 다시 생성이 되는데 그러기가 지금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중급지, 하급지가 지금 생각보다 호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중요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10월, 11월, 12월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이 상황, 주시한 제 시야를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매매 물량은 피크로 나와 있고 변곡점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매매 물량은 앞으로 뭐 8만 개, 9만 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고 이것이 감소하고 오히려 이제 전세로 체결되면서 전세 물량이 오히려 이제 늘어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2시 반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오전 10시에 저희 솔로몬 소장이 토요일 날 10시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평일에 못 오시는 분은 이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주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미래 가치, 그리고 순간적인 저평가가 온 지금 현재 서울과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느 지역,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기막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1억, 2억 정도의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는 어떤 게 있고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빠르게, 시장보다 한 발 빠르게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은 하단에 이 댓글, 실시간 댓글도 있고 제 영상마다 댓글이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댓글에 파란 링크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